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에서 경찰로 근무하다가 2008년도에 뇌물을 주워 처먹고 해임된 박모라는 보이스피싱 조직 두목, 일명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리우는, 자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관련된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기사를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단독 비쿠탄 마약왕 관리하는 국정원 외에 이거는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가 일요시사 1465호 2024년 2월 5일 날 게시한 기사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고, 요게 기획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런 게 기사지. 오익진 기자 아주 대단히 이거를 뭐 취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이번에 이 박씨 이놈이 도망을 갔죠. 이 새끼인데 이거 정말 어이가 없. 봅시다. 문화일보 5월 9일자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원조 노기섭 기자가 쓴가. 보이스피싱 원조 김명 팀장 필리핀서 탈옥 어디로 숨었나. 이런 기사들, 이런 방송들이 지금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나마 이거는 다 묻혀버렸어요. 이거 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새끼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몇천 명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피해본 사람 하면은 수십만 명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이 새끼 이거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이거 얼굴 왜 가리나? 짭새였었기 때문에 무슨 뭐 얼굴 가려주는 거야? 박모 씨는 뭐 박모 씨야. 근데 찾아내가지고서 이름 공개할 거예요. 이런 새끼들 사형시켜야 되는 거지. 얘가 지금 70년생 같은데 53살이라고 하니까 70이나 뭐 71년생 내지는 70년생 뭐 그런 것 같은데, 2008년 당시에 서울경찰청에 사이버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 이 새끼가 그 당시에 경위계급이었던 것 같아요. 경위계급. 보니까는 뭐 계급이 새똥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경무관으로 보이진 않고 경위계급이었던 것 같아.
경감이든 경일 수도 있지. 경찰청이라도. 어쨌든 2008년 당시라 그러면은 이 박씨 얘가 몇 살이에요? 70년생으로 잡으면은 38살 무렵에 이면 경이었겠지. 38살짜리 경무관이 그 당시에 나 지금이나 뭐 있을 수가 없지. 어쨌든 얘가 서울경찰청의 사이버팀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던 새끼인데, 이게 2008년도에 있잖아요. 술의 혐의, 뇌물 받아 처먹고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해임이 됐는데 2012년도에 필리핀에서 이거 뭐 꼬꼬무예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 뭐 거기에서도 했다 그러는데, 그거 하려면 똑바로 하지. 2012년도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개설한 후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딱 봐도 심각한 문제죠. 이게 뭐야?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 범죄자를 아예 키워서 범죄 조직까지 키우도록, 응? 가공을 한 거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팀의 수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새끼가 뇌물을 받아 처먹고 사건 조작했겠지. 어느 쪽이든 간에 사건을 조작을 했으면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집행유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좀 뒤져가지고서 저 새끼 인적사항을 좀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사건 조작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바로 나옵니까? 집행유예로 나온 것 같아요. 실형을 살았더라도 1년 미만으로 산 것 같고, 구속기간 뭐 1, 2심 해가지고 6개월, 길어봐야 12개월이면은 구속기간 다 채웠을 것 같은데, 그럼 1년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나오자마자 바로 필리핀에다 콜센터를 개설했다는데, 2012년에. 근데 요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얘가 2012년도에 필리핀에다가 콜센터를 개설했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같다고. 이 박씨 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씹어먹다시피 해서, 그럴 정도로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을 했고, 조직원만 몇백 명이 넘는다는 건데, 조직원이 뭐 400명이래나 어쩌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필리핀에다가만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밤 까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지. 필리핀에 개설한 콜센터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 박 씨가 서식을 했는지는 별개 문제고, 뭐 중국, 필리핀, 태국, 어디 뭐 기타 등등 한두 군데겠어요? 조직원이 400명이 넘는다는데 지금 더 많아졌겠지. 조직원이 400명이 넘는다는 것도 한참 전 얘기지. 이 새끼가 양성했거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 숫자는 4,000명도 넘을걸? 지금 2012년 뭐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4,000명만 되겠어요? 더 될 수도 있지. 누산하면. 이거 필리핀에서 콜센터 개설했고, 뭐 12년도에 필리핀에서 콜센터 개설했다 간단히 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청 사이버팀에서 온라인 범죄를 전담을 했고, 그죠? 뭐 피싱범이 그 전에도 있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말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완전히 들어먹다시피 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한 거는 이 박씨 이놈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서 이 박씨 이놈이 이걸 했다고 하는 거라 구체적인 내용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관련된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경찰에서도 다 알고 있지. 경찰서에서 사이버나 뭐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박씨 이름이 이제 조직적으로 경찰에 있으면서 지가 경위를 있었는데 뭐 오죽이나 했겠습니까만은, 꼴에 또 경찰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걔 나와가지고서 범죄 조직을 만든 건데, 2013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피싱을 시작하고 나서 1년쯤 후에 다른 조직원들 40명쯤 체포됐다 그러죠. 40명 정도. 그리고 완전히 조직을 숙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천안 동남경찰서인가? 그런데 이제 이 박씨 이 새끼는 도망간 거죠. 박씨하고 그 주범들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부분도 지금 따져봐야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2013년도에 이 박씨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완전히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응? 기획적으로 기획 수사를 장기간 했고 1년 넘도록 하면서 이 박씨하고 얘네들 조직원들 4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을 중에서 상당한 그 조직도라든가 연락, 인적사항, 연락처, 소재지까지 1년 넘도록 기획적으로 수사를 해서 100명 이상 체포하고 구속된 게 40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렇게 했는데 박씨 이 새끼가 다른 놈들 하고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 행동대장급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어떻게 도망을 가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도망을 갔어. 체포를 못했죠. 그러다가 21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쯤 21년도 10월경에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웃기죠. 이것도 당시에 지금 일요신문하고 이 기사를 전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좀 따져볼 만한 것들을 이제 가미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박씨 얘가 경호원을 17명을 데리고 있다 그래요. 따발총 든 애들. 필리핀에선 총기 소유가 자유입니다. 그 대학 같은데 이런 데에서도 총 가져가서 총질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 정문 앞에서 그 경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안 요원들이 학생들 가방을 다 까봐요. 그 많은 학생들 가방을 다 까본다고. 대학교 정문 앞에서 그래요. 필리핀이. 그런 나라예요, 저기가. 권총쯤이야, 뭐. 아무 데서나 구해서 가지고 다니니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17명 경호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박씨 이 새끼.
성북경찰서에 청문감사 담당관실인가? 거기에서 근무하던 경위계급을 가진 여성 직원, 경찰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불법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 태도나 언행,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각 경찰서마다, 각 수사기관마다 부당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직원들은 언제 내가 문제지.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 되면 그에 합당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언행 똑바로들 하세요.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인사나 보직 똑바로 해서 하세요. 경찰에서는. 봅시다.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경고됐다고 했는데 이놈이 지금 도망간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경찰청은 다각도로 박 씨 강제 송환을 추진했는데 박 씨가 고의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를 써서 현지에서 수감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런데 이것도 거짓말 같아. 이것도 거짓말 같아요. 문재인이 나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이 나와. 그리고 민주당 정권 나와봐. 민주당에 이거 좀 관련 있거나 답변할 만한 사람들 좀 나와보세요. 한번. 특히 문재인이. 뭐 수사권 조정을 하고 뭘 해서 검찰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21년도 10월에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도망갈 때까지 송환 안 된 게, 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어쩌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지금 그 일요신문의 그 특집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박광렬이도 지금 문제가 많이 크게 되고 있는 건데, 이 박씨애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가 아니고, 무슨 뭐 인신매매를 했다 어쩌다 뭐 이런 혐의로 해서 체포가 됐다는 건 별건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필리핀에서 징역을 살고 있다는 건데, 부정취업인가 뭐 부정취업 인신매매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가 고발당하는 이런 수법으로 했다는 건데 이거 헛소리 아닙니까? 왜 그러냐? 아니 이 새끼 이거 데리고 들어오려면 왜 못 데리고 들어왔겠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국가라고 그 주접을 떨더니 왜 못 데리고 들어왔겠냐고. 이거를 한국에서 힘 없지 않습니다. 필리핀하고 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데리고 들어오려면 데리고 들어오지 왜 못 데리고 들어와요? 이 박씨 이 새끼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새끼인 거예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응? 박광렬이도 마찬가지고, 박광렬이도 지금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응? 신세계 뭐 어쩌고 뭐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 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은 무슨 힘이 없고 바보 천치라서 그만한 걸 못 데려 들어오고 필리핀에서 협조를 안 해서 한국에서 안 데려 들어오는 거라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박씨 저 새끼 들어오면은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경찰들이 문제가 되겠지. 1차적으로. 특히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문제가 안 되겠어요? 거기 있던 새끼가 바로 기어 나와서 저 짓거리를 했는데.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들도 그래요. 응? 지금 김문희나 박은영이가 김문희가 무슨 마약 관련돼 가지고서 응?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성폭행 피해를 입어서 그런 것처럼 장난을 했다든가. 응? 의사들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해주려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면은 판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단적으로 헛질환을 했는데 서울 북부지방법 판사들이 그러면 지금 김문현이나 박지원이나 걔네들이 그런 종류의 혐의들로 해가지고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드러나는 조사를 증거 조사를 해주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이 세상에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진술도금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데 뭐 모색적이라는데 뭐 정신 나간 새끼지.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판사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모색적이라 그러나? 궁핍한 거예요. 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경찰청 사이버팀 소속이었던 저 박씨 저 새끼가 들어오면 누가 죽겠냐고. 경찰청장이 머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검찰총장이 머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저 새끼가 지금 53살이라 그러면은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냐고. 안 그래요? 저 새끼가 그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팀 한다고 그러면서 뇌물 받아 처먹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냐고. 그리고 2008년도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남 룸사롱 황제가 라는 사람이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어? 경찰들한테 뇌물 퍼먹일 때죠. 박스로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현금을. 그래서 경찰청장부터 해가지고서 사거리 다 못 벗고 깜빵 간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이 새끼가 이 박씨가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야. 2008년부터 15년 전, 16년 전, 17년 전, 18년 전, 그건 20년 동안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쪽 사람들하고 이 부당불법 저지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저 박씨가. 저 박씨가 아니 뭐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 박씨가 들어오면 돼, 안 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문재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솔직히 뭐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응?
민주당이고 국당이고 쟤네들 입장에서 저 박씨를 데리고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지금 김봉현이가 지금 30년을 받았나 어떻게 됐나 저건 그건 잡혀가지고서 저러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핵심적인 공범 내지는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걔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응? 제주에 뭐 트리플 시티를 짓는 데나 어쩐 데나 해가면서 응? 필리핀 휴양지에서 수십 명씩 따발총질을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이 지경인 거예요. 근데 이 지경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논리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이 노기석 기자라는 얘는 지금 여기서 딱 끝난 거고 대부분의 신문 방송에서 이걸 여기서 끝내요. 그냥 이런 문제인 것처럼. 근데 일요신문에서 그렇게 하질 않은 거지. 이 기획 취재하고 탐사 취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못하는 거지. 이 살구뉴스라는 데인데 여기는 5월 9일 날 김지수 기자 살구뉴스 여기서 좀 더 꼼꼼하게 해놨어요. 뭐 짜깁기 한 거지만 이것도 여기 계급장 하나 있잖아요. 이거 경위 계급장 아니에요 이거? 경무관으로 보이진 않고 그 나이 때 경무관일 수가 없잖아요. 30대 때. 여기 탈옥한 것도 이 새끼 혼자 탈옥한 것도 아니고 동료 수감자하고 같이 탈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필리핀 당국에서 이거를 지금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도 거절. 한국 대사관에서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를. 응? 이게 박신가 본데 이 새끼 이 무서운 새끼들이에요 이거. 얘들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게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응? 이 짐승 새끼들이지 이거. 그리고 뭐 피싱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피해자들 생각해 보세요. 완전 집구석이 쑥대밭이고 사람 완전 폐인됩니다. 피싱 당해가지고서 자살한 사람 한둘도 아니고 그리고 이 새끼가 마약에도 지금 손을 댔다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약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전세계 피싱 총책급이면 마약은 당연히 하겠지. 안 하겠어요? 어차피 삶의 이유도 없는 새끼인데 이런 새끼들은. 대한민국에 13만 경찰 중에서 이런 새끼 잡아가지고서 이거 단두대에 세울 놈이 없나? 수천 명 검사 중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수천 명 판사 중에서 이 관련자들 그렇게 냉엄하게 판결할 판사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태가 지금.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고 몇 놈하고 같이 도망을 갔다는데 새벽에. 이거 진짜 엄청 웃긴데 이거. 이 박씨 이 새끼하고 조직원 3명하고 해서 4명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응? 4명이. 근데 언제 도망갔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이거 2023년 11월
카마린스 수루 교도소에 이감이 됐다는 건데 2년 넘게 국내 송환 절차가 지연된 사이에 박 실장은 필리핀 교도소를 탈옥했다는데 필리핀 교도소를 어떻게 탈옥을 합니까? 필리핀 교도소는 뭐 만만한 줄 아십니까? 거길 쏴버려요 그냥. 그리고 필리핀에서 마약 사범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사람이 필리핀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직결 처분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서 수천 명씩 쏴 죽이고 그랬죠.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군인들이 그런 데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 데서 대통령 바뀌고 이제 뭐 다 어차피 또 개판된 거니까 필리핀은 거기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몇백억씩 긁어다가. 그럼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런 새끼들을 뭐 뇌물을 처먹고 그 짓거리를 하지만 멕시코 마피아하고 똑같은 거죠. 멕시코 마피아들 뭐라 그래요? 애국자예요. 한쪽 측면에서 애국자라 그래. 예. 양키들한테 돈 뜯어다가 국민들한테 주니까 애국자라 그래. 그래서 그 마피아들 편에 서 있는 시민들이 꽤 많은 거예요. 먹을 걸 주니까. 물론 뭐 눈밖에 나면은 바로 그냥 거기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도로 끔찍하죠. 고문? 그 멕시코 마피아들이 눈밖에 난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가족까지 싹 다 죽이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고문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하고 현직 대통령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쏘는 새끼들인데요. 그 선거 운동하는데 유력 후보자 따발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어쨌든 지금 한국이 그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응? 피해 금액이 400억이라 그러는데 400억? 4천억쯤 되겠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서 얼마를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가 10년 넘도록 피싱을 하면서 어디까지 관여해서 어느 조직까지 먹었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천안 동남경찰서나 이쪽에서는 파악한 것도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0명을 잡아놓든 어떻게 됐든 간에 2013년도에 그것도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400억 고작 400억 4조도 아니고. 이거 다 법원하고 뭐 검찰 경찰에서 이게 조장한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거 저 얼굴 공개하고 이름하고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경찰 출신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뭐 특혜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쯤 됐으면은 신분 이거 빨리 밝히세요 이거. 응? 자 그러면은 34분 지났는데 일요신문에서 단독으로 했다는데 한번 봅시다. 국정원 얘기가 나와요. 올 2월경에 국정원 직원 3명이 필리핀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 박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송씨하고. 송씨는 누굽니까? 마약왕이죠 이거. 피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를 하고 이 박씨하고 같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피싱 대부가
마약 대부를 만나가지고서 같은 교도소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약 처먹기 전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필리핀 경찰들이 필리핀 정부에서 약 처먹기 전에는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검경이라든가 이쪽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일부 판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 눈 가리고 귀 막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가서 송 씨하고 박 씨하고 얘 둘을 만나가지고서 응? 정보를 얻었네 어쩐네 떠들고 있는데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유료신문의 오혁진 기자가. 응? 작년 4월하고 5월 달에도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송치하고 얘네들. 이 박씨하고. 같은 교도소에 같이 집어넣어놨으니까. 여기서 마약 팔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송치하고 박씨하고 둘이서. 피싱도 하고 있대요. 응? 그리고 얘네들은 어때요, 지금? 이민국이 외국인들 아니에요. 이민국에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뭐 교도소 이민국이나 교도소나 뭐 갔다가 와야 되겠지만 다르긴 많이 다르죠. 어찌됐든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텔레그램 통해서 보이스피싱하고 마약 공급 유통책을 모집해가지고서 마약하고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 송씨라는 놈이 주도해서 만들었고 박씨 이 새끼가 송씨하고 붙었겠지. 이 박씨 이 새끼는 지금 마약은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했던 놈이죠. 그리고 피싱 같은 경우에는 잡혀봐야 몇 년이나 살겠어요? 물론 박씨 이 새끼는 10년 이상 살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판사나 검사 새끼들이 컷질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동네방네 알려져서. 근데 마약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로 갈 수도 있거든. 박씨 얘는 경찰 출신이니까 서울청 출신이니까 잘 알겠죠. 마약 손댔다 골로 간다는 거를. 근데 이 새끼가 필리핀 그 비크탄 수용소 겨들어가가지고 송씨하고 뽀뽀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마탱이가 간 거지. 왜?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 징역 10년이면 나도 이제 환갑 60이 넘어버린다. 화끈하게 살고 불꽃처럼 가자. 뭐 이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막 이 교도소에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둘이서. 근데 그 교도소에서 한국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들어가고 술도 들어가고 마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응?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방궁이란 얘기예요. 돈 있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들 돈인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마약을 손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씨가 송씨하고.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정권에서 뭐 한 거지 5년 동안? 응? 이상한 새끼들이에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찰청장들은 손배 청구했을 때 그건 뭐라고 적었는 줄 아십니까? 응? 경찰들은 불법을 안 한다는 거야. 판사 새끼들도 그래요. 판사는 불법을 안 한다는 거야.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 기록이 가짜인데 불법이 아니면 그럼 무슨 떡이냐, 씨. 에휴.
그렇게 해서 지가 지 목에다 목줄을 채우고 난다면은 공무원들은 그냥 개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 스스로 범죄 조직에.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리고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응? 박광렬이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등신 같은 새끼, 어? 국정의 힘을 쪽 빼버려가지고서 국정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죠. 웃기는 새끼들. 그래서 뭐 국정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큰 그림이고 작은 그림이고 가네. 세상 쓰레기 새끼들이 정권을 잡고, 응? 아무런 능력이나 진정성도 없는 것들을 국정원장으로 앉혀놓고 수사기관장으로 앉혀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유리 새끼 하나 못 잡아들여와요? 응? 신문 방송에서 다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씨 이 새끼를, 응?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변명거리가 있단 말이지.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런 거를 뭐, 아이, 그리고 뭐, 인신매매이고 뭐 그런 게 더 중하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 징역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든가 뭐,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데, 응?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응? 으로 해서, 신병 인도를 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마약 범죄 같으면은. 필리핀에서도 무지하게 중한 범죄니까. 핑계를 대기 어렵다고 지적을 딱 하고 있어요. 이 일요 시사 오혁진 기자가 딱 찍어서 아주 제대로 적어놨다라고 보니까. 응? 이 새끼 이거 언제 도망갔냐고. 그것도 얘기를 못하는 거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2월 달이에요. 이 기사가 올해 2월 5일 기사라고요. 올해 2월 5일 기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2월 5일 기사면 이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도망간 거예요? 중요하죠. 이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도망갔으면 이 기사 보고 도망갔다고 볼 여지도 상당해요. 어? 이러다가 나 한국으로 끌려갈 수도 있겠는데? 야, 도망가자. 그랬을 수도 있겠어. 보니까.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입은 수십만,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정권과 수사기관과 첩보기관, 법원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응? 보이스피싱을 누가 조장을 한 겁니까? 누가 주범입니까? 이런 잡범들이 주범입니까? 이런 것들이? 판사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주제 넘게 어디다가 훈계질하지 말고 싸가지 없이. 범죄는 지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새끼들 말이지. (2016년 9월 12일) MBC 뉴스 왕종명 기자, 시사 매거진 도망자가 된 제보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심지어 뉴스로도 나갔던 거죠. 2016년도 9월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 8년 전 얘기예요. 8년 전 얘기. 이 나온 사람이 이 사람 누구예요? 저 박씨, 피싱 두목 박씨, 저 새끼 조직 일망타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8년 전에 이 사람이 한 1년 동안 첩보 노력을 하면서 이걸 다 조직을 완전히 다 까가지고서 천안 동남경찰서 거예요, 이거. 아까 나 이거 다 봤는데 천안 동남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제보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보를 해줬는데 도망간 거죠. 박씨도 하고 그 주먹급 되는 놈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제보자 단순 제보가 아니에요. 정보원으로서 한 1년 가까이 직접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가가지고서 다 따다가 준 거더라고, 보니까 이거. 근데 이 사람 인적사항까지 다 공개하고 다 따버리고 정작 박씨 같은 저 주범 두목들은 다 도망가고. 동남아시아에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범죄자들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테 살해 협박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8년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이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16년도면 지금 8년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긴 뭐 내 사건도 지금 뭐 5년째인데 뭐 4년째구나. 좀 있으면 내 사건도 5년째인데 뭐. 2016년 9월 12일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국가에다 손배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이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담당 경찰이나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너무한 거라고. 제보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적사항 다 까고 살해 협박 받고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 해주고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담당 경찰도 이 취재에 응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보자라는 사람은 범죄자들한테 인적사항이 다 까져가지고 국가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라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국가 상대로 손배 청구라든가 뭘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판사 새끼들이. 이런 거는 100억씩은 줘야 돼. 국가에서 이 짓거리를 했으면. 1,000만 원이라 배상하라고 했을까요? 승소하기는 했을까요? 승소했을 가능성은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 사건도 내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결국 내가 다 확인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내가 피해자고 내가 지금 법원과 수사기관에 짭새 새끼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은 언제든 간에 내가 확인하고 공개를 하겠지만은 그런 거 그랬을 거예요. 이거 승소해봐야 얼마를 주라 그랬겠냐고. 이 사람 완전 다 날라간 거예요. 결혼하려고
교제하던 사람도 헤어지고 회사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도 다 폐업하고 직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새끼들이 죽인다 그러면 겁 나지 않납니까? 토막 내가지고서 시체를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얘들이 하려면 하지 못해요? 직원들까지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이거 장난 나는 건 쉽거든요. 인천지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일요신문에 일요 시사에서 이 마약 애들이 장난을 약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인천지검 쪽에. 응? 이 뿌락치 새끼를 하나 물어가지고 인천지검에서 걔를 뿌락치로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마약사범들 체포하려고 그랬던 건데 역으로 공작이 들어온 거죠. 인천지검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커피숍 하고 있는 사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약을 보내고 그 사람이 마약사범이라고 거짓 제보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인천지검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속 기소해버린 거죠. 영장을 내주는 판사 새끼나 응? 문자를 그 마약사범들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커피숍 사장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근데 그 전화번호나 주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인천지검 등신 같은 새끼들은 그랬겠지. 아니 본인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마약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은 본인 주소를 쟤네들이 어떻게 알고 네 한테 그걸 보냈냐 그 주소로. 그리고 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물건 보낸다 뭐 일 처리를 잘 했다 이렇게 해서 너한테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냈냐. 네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보낸 거지.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등신 같은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대가리가 닭인 거지. 아니 이 새끼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만 하더라도 몇 개겠냐고. 응? 아무거나 뽑아서 그냥 같이 이렇게 다 이 조직범죄자 새끼들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개인정보를 몇 천만 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누산에서 그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만만한 거 해서 보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고서 저 사람이 마약 시켰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증거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서 기소를 했는데 서부지검에서 딴 거죠. 얘들 장난질한 거를. 서부지검에서 무고다 뭐다 해가지고서 역으로 잡아치고 내면서 끝난 사건이에요 이거. 제주지검 한승진 검사 올 초에 인천지검으로 발령 났던데 너 제주 항문 공작 사건 그거 끝까지 정리 안 하고 응? 계속 그러고 다닐 거야 너? 친하다는 것만 가지고 응? 공범이라고 볼 순 없다. 한승진이 친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 새끼가 김문혜하고 박은영이가 친하다는 관계? 고작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 영장도 반려 처분하고 응? 방조범으로 해서 공범으로 수사된 그런 내역들도 다 뭉개버리고 그 지랄을 한 거죠. 제주지검의 한승진 검사. 지금 인천지검 가 있다 그랬는데 인천지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검사 생활을 계속 합니까? 사건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들 하니 아니 커피숍 사장이
주문을 시켰으면 주문시킨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건 보냈다는 놈들 거밖에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응? 구속사유가 되고 무슨 주문을 해. 주문한 게 아니잖아. 발송한 거잖아 일방적으로. 어? 국민권익위원회 정신병자 새끼들 일방적으로 지들이 어? 등기부편으로 뭐 공개할 정보를 보냈다고 주접을 떨고 그걸 내가 받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내가 언제 니들한테 그렇게 보내라 그랬어. 서울고등법원 김무신 재판장 그게 판결을 이행한 거야? 그리고 일부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고서 대법관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보세요 이거. 무슨 필리핀에서 응? 협조를 안 해주고 무슨 이 새끼가 무슨 불법 취업이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그런 것 혐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쓴 게 아니고 필리핀 애들하고 둘이 뽀뽀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계속 남아있어라. 어? 그런 방법으로. 그럼 우리가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응? 국정원에서 가가지고서 송 씨하고 이 박 씨하고 둘이서 같은 교도소에서 뽀뽀하면서 응? 뽕 팔고 삽질하고 지랄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도 이 새끼 보이스피싱범으로 해가지고서 어? 안 보내줄 거 뻔히 알면서 계속 피싱범이라고 성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쇼하게다가 저번에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도 충분해 보이고 응? 답답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커피숍 사장한테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 커피숍 사장한테 그걸 마약 사범으로 해서 무고질 해가지고서 구속시키고 이랬던 그 사건에서 그 정보원 새끼가 이제 역작업을 한 거잖아요. 허위 제보한. 그 새끼 그거에 대해서 선처를 했다는 거예요. 응? 인천지검에서 예, 마약 정보원이었던 이 가짜 허위 제보했던 이 선모 씨, 이 새끼를 석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검에서 재판도 안 했구나 이거. 응? A 씨를 석방했고, 이 커피숍 사장은 석방이 됐죠. 서부지검에서 이제 다 들여다보고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 2014년 10월에 광주고등법원 2심 판결문에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이 정보원으로서 활동한 전력이 있고 중대한 마약 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 띵띵띵띵 이래가지고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들이 있다 이래가지고서 선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 영화를 너무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이거? 법원 판사들이? 응? 이 개수작을 하니까 내가 판결문 따가지고서 공개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이 개수작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피싱 공화국, 마약 공화국, 조폭 공화국, 거짓말 범죄 공화국, 무고 공화국, 똥구멍 공작, 응? 사건까지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야. 본 적도 없는 똥구멍을 침습했다고 청와대에다가 뭐 청원을 올리고 어쩌게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걸 청와대하고 국민권익위하고 검찰하고 경찰에서 그걸 덮어줘? 어? 이 사건이 그렇다고 이거 지금 이 사건도 어? 이 사건은 오죽 잘 덮겠어요? 이 새끼 들어오면 좆되는 건데 응? 이 새끼 들어오면은 짭새들이 좆되는 건데 각 기관의 짭새들이 이 겨들어오게 하겠냐고 이거 난 그렇게 보이는데 윤석열이는 뭐 했냐? 한동훈이는 뭐 했어?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녔어? 검찰 있으면서? 끔찍해요, 끔찍해.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런 새끼는 대가리부터 씹어 먹어버릴 만한 그런 정의감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은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맨 쥐새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자리에 앉혀놓고 매일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고 답답한 노릇이죠. 검찰에도 이런 등신 같은 범죄자 새끼 이런 거 대가리부터 씹어먹을 만한 검사들이 왜 없겠어요. 범죄 조직이고 나발이고 간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휘권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수사를 해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정권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저 새끼도 문제가 진짜 많은 새끼예요, 저것도. 응? 나라 꼬라지가 이 지경인데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할 일이 선거운동입니까? 응? 애새끼가 멍청하다 보니까 아니 검찰청에 앉아가지고서 할 지랄이 응? 선거운동밖에 없습니까? 정치질밖에 없습니까? 법무장관으로 짧은 시간 있다가 선거운동 한다고 겨나가서 그동안 뭘 하다가 응? 이래서 정치검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정치판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개판이 되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똑바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법원 내부에 짭짜 새끼들부터 긁어내세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내부에 짭짜 새끼들 긁어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내부에 짭짜 새끼들 긁어내세요. 잡새들을 긁어내라고. 검사가로서 있을 수 없는 부당불법 저지른 새끼들 긁어내고, 경찰로서 있을 수 없는 부당불법 저지른 새끼들 긁어내고, 판사로서 있을 수 없는 부당불법 저지른 새끼들을 보호하지 말고 긁어내란 얘기네. 대한민국에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아니고. 그 혁명이 언제 누구의 손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와야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피를 토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짭새 새끼들한테 100년을 속고 있는 겁니다. 이쪽 저쪽 요쪽 저쪽 어떤 새끼들한테도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